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 박 대리님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하이, 평안이라니요. 그 이음절은 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제 눈을 보세요. 핏줄 선거 보이시죠? 어머. 예. 진짜 그러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왜요? 우리 제작진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저 과장남이 아무래도 이제 과학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전 세계 곳곳에다가 저의 그 정보원들, 휴민트들 다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과학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보내주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시차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보내다 보니까 그 알람 소리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저 박 대리는 잠을 아주 푹 잔 얼굴이네.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에 드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잠깐. 아하. 야야. 이래. 오케이. got it. 오케이. 오케이, fine, thank you. And you? 오케이. 지금 긴급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나사에서 김 과장님한테요? 맞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대한민국의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11만 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죠. 정말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은요.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지만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숨어있는 갯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갯벌 이야기로 하러 내려온 서울대학교에서 갯벌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이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에서 갯벌 생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김형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누구보다도 우리 이종민 박사님. 브라더, 롱타임 노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과장님, 지난주부터 왜 자꾸만 이야기 손님들 오시면 막 친한 척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부담스러워하세요. 가져왔는데 친한 척이라니요. 이 박대리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빈천지교 같은 사이. 네? 맞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때 갯벌에서도 뵀는데 오늘 뵈니까 너무 더 좋네요. 그때는 막 깨지지 하셨는데. 그런가요? 네. 왜죄죄요? 예. 갑자기 막 후방 또확 들어오시는데. 어차피 박대리 이 정도면 인정합니까? 척은 아니고 네. 약간 좀 친한 정도? 네. 아직까지 박대리가 그러니까 대리인 거야. 아이, 알겠어요? 왜 또 그래요? 예. 또 치사하게 직급까지 그럴 거예요? 제가 말이죠. 모르긴 모르는. 제가 말이죠. 우리 이 박사님과 갯벌에서 역사를 만들고 온 사람이라고요. 저기 감독님 이거 완전 뻘짓인데. 야, 우와, 좀 더 빨리. 선생님 여기 좀 자르면 될까? 아예 더 줄게요. 더 밑에. 지난해 4월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에 포착된 우리나라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 사진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나사가 이 사진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 사진에서 바둑판 같은 해조류 양식장이 보이시나요? 네. 네. 이 양식장이 바로 나사가 주목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 미역, 다시마, 톳 등과 같은 다양한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는데요. 이 해조류의 연간 양식량이 177만 톤, 세계 3위의 해조류 생산국이자 세계 1위의 해조류 수출국입니다. 와.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탄소 저장의 능력도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조류 양식을 통해 친환경적인 탄소 저장 방법을 나사가 찾은 것이죠.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나사가 주목한 게 뭔가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좀 박대리 또 보니까 좀 저 몰래 맨날 이렇게 밤샘 공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면 너 진짜 또 나온다 이거. 또 나왔네요. 반칙입니다. 아니 공부하는 게 죄예요? 아, 김 과장님이 필드에서 뛰신다면 저는 제 브레인으로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의외의 존재가 나사에서 주목한 우리의 바다라는 게 사실인가요? 실제로 바다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기작 중 하나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사에서도 해조류를 주목한 이유 중 하나가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한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갯벌입니다. 지난해 7월에 우리나라 서남의 갯벌, 그러니까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그리고 충남 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만장일치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 갯벌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선정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갯벌은 평평한 갯벌이 있고, 그리고 하구가 있고, 그다음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은 경관들이 한데 어우러진 이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에 등록된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은 생물 다양성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철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충남 지역의 서천 유보도는 이제 이런 철새의 주요 서식지이며 생물 다양성이 높아서 이제 다른 그 갯벌,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갯벌들보다 크기는 작지만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갯벌이 그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박사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세계 2대 갯벌이라고 말하는 추세입니다. 예. 이전에 아마 세계 5대 갯벌이라 해서 우리나라 서해, 그리고 유럽 와데네, 그리고 미국 동부연안, 그리고 캐나다 이제 동부연안,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 하구 이렇게 해서 5개로 세계 5대 갯벌이라고 종종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까지 지금까지 들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면서 우리나라가 단위 면적당 세계 생물 다양성 1위라는 결과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적인 기능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랑 그리고 유럽 와데네 갯벌이 이제 세계 2대 갯벌이라고 말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앞서서 살짝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예. 지구 온난화와 갯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지금 컨셉상이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척 뭐 어느한 척 좀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다들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저 작가님들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예, 근데 절대 그렇게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자, 두 분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 네. 혹시 두 분은요, 이 탄소를 흡수하는 이 착한 포식자가 갯벌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이 잠깐만, 여기 맞아요? 휴가 제대로 보내줄 것처럼 하더니만 저기 손 대표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박대리를 보내시던가. 저 과장이에요. 아우 진짜 설렘 한 바가지 안고 왔는데 여길 봐도 갯벌, 저길 봐도 갯벌, 거꾸로 봐도 갯벌. 아유, 미안합니다. 피디님 저 휴가 온 거 맞아요? 너 언제 왔냐 너? 잠깐만, 이거 안 열어보고 싶은데 불안한데 이거. 예, 뭐야? 안녕, 김 과장. 오늘 미션은 거대한 탄소 저장고를 찾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미션지는 10초 후에 폭발하니까 조심해요. 에이씨, 뭐야? 아,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에이, 그렇지. 뭐 휴가는 무슨, 아유. 아니, 그나저나 이 거대 탄소 저장고를 찾으라는 게 미션인데 이거 어디 가서 찾으면 됩니까 이거? 앞만 봐도 다 뭐 그냥 허허벌판인데 그냥. 넓다. 저분들은 뭔데 저기? 기환 레이더에 포착된 수상한 사람들, 이분들은 뭔가 알고 계실까요? 야, 이거 완전 저기 감독님 이거 완전 뻘짓인데. 우와!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져. 진짜 아파져. 어떡해요. 우와. 아니, 저 이거 결국에 기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거대 탄소 저장고 그게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찾기 정말 힘드네. 아 왜 이렇게 멀리 가 계신 거야? 안녕하세요. 어허. 네, 저기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잠시만. 괜찮으세요? 예. 아 제가 지금 그 거대 탄소 저장고라는 걸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당연하죠. 저희 전문인데. 오, 됐다. 그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귀여운 보람이 있네요. 그 도대체 그게 뭡니까? 방금 귀여우셨잖아요. 예? 제가 귀여운데라고 하시면, 오? 네, 바로 거대 탄소 저장고 바로 이 갯벌입니다. 에? 갯벌이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거대한 탄소 저장고 갯벌입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해녀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저희는 우리나라 갯벌에 블루카본을 열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원들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은요, 생태환경연구와 함께 왼쪽, 갯벌의 탄소 흡수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블루카본, 그러니까 탄소가 카본이잖아요, 영어로?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앞에 블루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대체 블루카본이 뭡니까? 해양 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같은 육상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 카본이라고 하는데요. 해양 생태계도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맹그로브 숲, 잘피, 염습지와 같이 해양 생태계가 품은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블루카본이 그린카본 못지않게 뛰어난 탄소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거기서 여기 좀 자르면 될까요? 아예 더 밑에, 더 밑에. 좀 더 빨리. 아, 네네. 오케이. 갈대들이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갈대가 자란 곳에 갯벌을 채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m 길이의 관을 수직으로 받고 이걸 조심스럽게 뽑아 올립니다. 갈대의 역할은 탄소를 흡수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갯벌이 이제 갈대가 죽어서 침작되는 것을 이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많은 탄소가 격리가 되는 거고요. 격리된 탄소는 최대 수십에서 수백 년까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으로도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하는 갯벌. 국제 탄소 흡수원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잠재력을 갖는 이유죠. 우리 갯벌의 위대한 매력 또 있습니다. 여기 표면을 보시면은 약간의 갈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름이 저서 미세 조류인데요. 이제 저서는 바닥, 이 갯벌을 뜻하고, 미세는 아주 작은 크기, 현미경으로 관찰할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고, 조류는 이제 뭐 녹조류, 이제 그런 작은 식물성 이런 조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저서 미세 조류가 우리 대한민국 갯벌에는 좀 어떻게 많이 있는 편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호주나 캄보디아에 비해서 이제 이러한 저서미세 조류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라는 작지만 그러한 능력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블루카본으로서 좀 잠재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뽑아낸 퇴적물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이 통 안에 밀봉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말이죠. 이 블루카본이 지금 한 바가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안에 카본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험실로 옮겨가서 저희가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박사님, 저는 아직 이 갯벌에서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말고 제 동생
꿈돌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귀여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교수는 갯벌이 국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통을 깨끗하게 씻고 오븐에 넣어줍니다. 65도씨에서 70도씨 사이의 온도로 가열하는데요. 폐정물의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함이죠. 이제 고체화된 시료를 분쇄해야 하는데요. 고온 가루 상태에서 탄소가 더 잘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퇴적물 안에 있는 미세 조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육상의 기원인지, 해양성 기원인지, 그리고 그들의 종류는 어떤지, 이런 유기탄소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원을 왜 추적하냐면요, 어떤 종을 우리들이 잘 관리해서 그 탄소 흡수력을 늘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자료도 제공할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마친 갯벌 퇴적물은요, 주석으로 만든 껍질에 잘 싸서 천도씨로 가열해줍니다. 이렇게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야 탄소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갯벌 생태계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도 좀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방편도 제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연구들을 충분히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더 기후 위기도 대응하고 우리 바다 생태계의 가치도 높이는 이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과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쓰레기 줍고 있었군요. 아, 이거 모르게 하라니까. 이 소중한 갯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야, 잠깐 사이에 좋은데도 쓰레기가 제법 보였거든요. 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갯벌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 우리 옛날에 그 푸르렀던 갯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다시 돌아갈래! 우리가 갯벌을 두고 생명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구를 살리는 바다의 허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거를 데이터화한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갯벌 한복판에서 이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걸 딱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모습 보고 감동을 했거든요. 진짜 대박. 박사님, 이 박사님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 연구를 한 분이 바로 우리 종민 브라더. 일어나세요. 기립박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실험을 한 게 사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갯벌을 나가는데 5년 넘게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을 때는 저희가 1년에 한 250일 정도까지 갯벌에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분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박사님. 이런 갯벌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그 우리나라 서해는 그러니까 육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였는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퇴적물이 공급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서해, 지금 황해 쪽에 갯벌이 생기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서해에는 특히 갯벌이 생기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한 4가지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두 번째는 조류가 약하고, 세 번째는 해안선이 완만하고, 마지막으로 이 토사의 공급이 있어야 이제 이런 갯벌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달의 사랑을 받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달이요? 예. 우와. 왜냐하면 이 달로 인해서 인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넓은 갯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와, 달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데요? 기분 좋은데요. 되게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사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갯벌은 바다다. 아, 이렇게 뭔 소리야? 갯벌은 육지지. 이걸서 맨날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육지냐 바다냐? 바다냐 육지냐? 이게 좀 궁금한데 정답은 헷갈려요. 뭡니까? 아, 알쏭달쏭하네요. 예, 알려주시죠. 예, 당연히 바다입니다. 아, 예, 보통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까지, 그러니까 짠물이 들어오는 곳까지를 바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조간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갈 수 있는 갯벌, 그리고 해수욕장 등이 조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간대는 이제 밀물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곳, 이곳이 이제 조간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바닷물이 최고로 많이 들어온 지점이 만조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만조선이 이제 바다와 육지의 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갯벌 면적이 전체 국토의 2.5%, 그러니까 4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갯벌이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그래서 바다를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동시에 온갖 생명체들이 꿈틀대는 이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부 많이 했다. 아니, 확실히 좀 이제 견제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예, 요즘 공부 많이 했네. 아니 뭐 승진하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오케이, 좋았어. 네, 그래서 교수님, 갯벌에는 어떤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갯벌은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네. 이제 거기 다양한 생물들이 갯벌에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노인과 갯벌이라고 하는 KBS 아. 다큐멘터리 즐겨봤었는데요. 네. 갯벌 이렇게 TV로도 볼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직접 가시게 되면 이제 갯벌을 걷다 보면, 김 과장님 갯벌을 걷다 보시면 이렇게 예. 작은 구멍들이 있잖아요. 예. 이 구멍 하나하나에 다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갯벌에 보고된 종이 한 2,150종 정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말고도 이제 학술적으로도 이제 보고가 되어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 갯벌이 단위 면적당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생물 다양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높은 생물 다양성 중에는 철새를 포함한 22종의 멸종 위기종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양한 생물 다양성, 그렇죠. 뭐 중요한 얘기고 이제 그 블루카본 거기 또 이제 우리 갯벌에 딱 그렇게 많이 깔렸다는 거죠. 자세 왜 이래요? 아니 제가 또 이제 좀 아는 분야니까. 예. 아, 과장님, 예. 아 진짜 아니 오늘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 네, 제가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박사님 또 둘이 통하는 또 뭐,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갯벌에는 블루카본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블루카본. 뭔가 갯벌에 좀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카본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카본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 카본, 그리고 그린 카본, 그리고 블루 카본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착한 탄소와 나쁜 탄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블랙 카본은 우리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하는 나쁜 탄소로 이제 자동차 매연, 공장 연기, 네네. 그다음에 그을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배출하는 블랙 카본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혹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블루 카본과 그린 카본이라고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청정? 깨끗한 느낌? 뭔가 네. 저처럼 깨끗하고 따뜻하고 착할 것 같은 느낌? 네, 마구마구 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착한 카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 그린 카본과 블루 카본은 이제 각각 이제 우리 지구가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린 카본은 육상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이고요. 블루 카본은 해양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입니다. 이제 블루 카본과 그린 카본의 흡수량을 따져보면 그린 카본이 한 120억 톤, 그다음에 블루 카본이 한 92억 톤 정도 되는데요. 이제 블루 카본이 양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흡수량이 이제 그린 카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쪽에도 갯벌이 참 많은데 그렇죠. 서해안 일대 갯벌이 품은 블루카본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예, 아주 많죠. 우리나라 충남 갯벌은 면적 대비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남, 경기에 이어서 전국 3위의 갯벌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블루카본 후보군들을 다양히 연구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블루카본 신규 후보군들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제 블루카본 양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이 블루카본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나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블루카본 서식지는 딱 3가지가 있는데요.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대 3가지가 있습니다.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열대 지방에 가보면 이제 바다 연안 쪽에 사는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염습지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순천만이라든지 강화도에 가면 갈대 그리고 칠면초들을 이제 염습지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초대는 바다에 사는 해초죠. 이제 거머리말 같은 해초들을 이제 해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이제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새로운 탄소 흡수원을 찾고 있는 이 시점인데 네. 해조류 그리고 갯벌이 새로운 블루카본 유력 후보군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블루카본을 갯벌에서 찾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갯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갯벌에 가서 막 낙지를 잡는다든지 네. 조개를 캔다든지 그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갯벌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팀이 최초로 우리나라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이제 규명했는데요.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저희가 전국의 21개 지역의 갯벌을 돌아다니면서 네. 5년 동안 분석한 결과 이게 갯벌이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요. 이 양은 이제 일반 승용차 있잖아요. 예. 네. 승용차 한 11만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엄청나다.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하고 계신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갯벌이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지를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규명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는 사실 갯벌이 그동안 그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네. 저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 갯벌이 이 탄소 중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산출해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교과서에 당장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건 엄청난 사실인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화두가 있는데요. 최근 6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10년 이상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특별히 더 많은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결국은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려야 되는 이런 CO2 감축 혹은 흡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즉 IPCC에서 인정하고 있는 블루카본은 탄소 감축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맹그로브 숲, 잘피숲, 그다음 염습지 이렇게 인정이 받고 있는데 맹그로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아직 서식하지 않는 아열대 식물이고요. 잘피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5제곱킬로미터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가 된 바 있는데 아주 면적이 협소한 탄소 흡수는 인정을 받아봤자 그 탄소 감축량이 아주 작다라는 거죠. 여기서 염습지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갯벌에 해당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갯벌은 염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염습지가 아니라 식생이 살지 않는 비식생 갯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2,4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염습지 같은 경우는 전체 갯벌의 한 1%에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생이 없는 갯벌인데 거기에 식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갯벌 같은 경우 다양한 이제 저서생물들이 사는데 저서생물은 크게 동물, 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저서 식물 중에 저서 미세 조류라는 게 있어요. 그 저서 미세 조류는 아주 좋은 먹이원이거든요. 1차 생산자로서 먹이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 저서 미세 조류가 추가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저서 미세 조류가 생산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땅속으로 저장되면서 탄소가 같이 이렇게 격리된다는 것을 최근 밝히게 된 거죠. 예, 우리가 이제 2017년에서 21년 4년 정도 전국 한 21개 갯벌에서 이 탄소 저장량을 확인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갯벌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산화탄소 26만 톤 정도를 매년 침적하면서 저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승용차 11만 대에서 최대 한 20만 대 분량의 CO2가 내뿜는 양과 같은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 그리고 탄소 흡수량을 산출한 최초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2,4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비식생 갯벌이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소 크레딧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갯벌이 향후에 이제 유력한 블루카본 후보군으로서 논의가 되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 연구, 정책적 서포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갯벌과 블루카본이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서 뭔가 인정을 받는다. 상상만 해도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갯벌 솔직히 얘기해서 촬영으로만 가가지고 고된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신비한 곳이 갯벌이라서 그런지 오늘도 다양한 궁금증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도착했을까요? 서해하면 갯벌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생각해보니까 동해에서는 갯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엄마가 갯벌에 빠지면 점점 들어간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갯벌 얼마나 깊으나요? 그 갯벌 끝엔 뭐가 있나요? 저도 참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동해 쪽에서 그러고 보니까 갯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동해의 갯벌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갯벌 형성 조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속간만의 차가 크고, 그다음에 조류가 약하고, 그다음에 해안선이 완만하고, 그다음에 토사의 유입이 많아야 되는데요. 동해안은 이 4가지 조건 모두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동해안은 이제 조속간만의 차가 거의 없고, 해안선이 급격하고, 그다음에 토사 유입이 거의 없거든요.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우리가 동해안에서는 갯벌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우리나라인데도 이 서해안 쪽에는 갯벌이 확실히. 쫙 있고 동해안에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서귀포에도 갯벌이 있어요? 네, 있죠. 그래요? 모래사장을 이제 갯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주도 보면 대부분 다 모래사장이긴 한데 네. 저희는 갯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찌됐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면 갯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갯벌이 아니더라도. 네. 다음 질문 아주 기발한 질문인데요. 아니 아까 과장님 보니까 발이 푹푹 빠지더라고요. 그 롱다리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갯벌도 끝은 있을 텐데 실제로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걸까요? 기발하다 질문이. 예, 원래 갯벌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강화도나 이제 곰소맛 같은 경우에는 15m에서 60m까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5m, 60m 맨 밑에 가보면 기반암이라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끝에는 기반암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 웬만하면 그 정도까지 빠지진 않는데, 네. 근데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갯벌에 빠져서 못 나오신 분들도 네, 가끔 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서울대 연구팀은 그럼 갯벌을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어느 깊이까지? 저도 처음에 그 연구실 처음 들어왔을 때 갔었던 시흥 갯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저 그때 이제 막 신입생이었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허리까지 빠지더라고요. 네, 허리에서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가슴까지 나올 뻔해서 빨리 도망쳤던 그때는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박사님이 김 과장님이었던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던 네. 거예요.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막 그냥 가다 보니까 푹푹 빠져가지고 겨우기 기어다녔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박사님은 진짜 그냥 뭐 거기서 완전 저기 스케이트 타시더라고요. 갯벌에서 이렇게 잘 이동할 수 있는 비결도 좀 알려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3가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첫 번째는 이제 그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장화를 신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 김 과장님이 그 계속 그 장화가 빠지셨잖아요. 조금 5mm 정도 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신발 크다 보면 갯벌 네. 잡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발에 힘이 없으면 무릎으로 기는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발에 계속 있다 보면 점점 빠지기 때문에 네. 빨리 무릎으로 해서 표면적을 넓혀서 이동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면 점점 빠지기 때문에 예, 왼발이 닿기 전에 오른발이 빨리 움직이는. 최대한 장화, 빨리. 무릎,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라. 네. 근데 저 이거 왜 적고 있죠? 또 왠지 갈 갯벌에 거군요. 또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아, 네. 블록하번 또 보러 가셔야죠. 너가 가세요. 박대리. 예, 너가 가시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우리 김 과장님의 궁금증까지 다 해소해 드렸습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떴던 기사인데요. 조개류가 집단 폐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 철새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집단 폐사한 조개류가 해안으로 떠밀려오며 1km 가까이 하얀 띠처럼 쌓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서천군 서해안에서 조개류가 집단 폐사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환경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이제 이 우리나라 갯벌은 경사가 완만해서 방조제로 이렇게 막게 되면 상당 부분을 육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된 간척지가 이제 거의 예전 우리 매립하지 않았을 때는 5,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갯벌은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갯벌들, 그러니까 간척 사업이 진행된 새만금, 시아오, 김포, 천수만, 그다음에 영종도, 인천, 홍도 등이 대표적인 간척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간척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갯벌을 통해 누렸던 다양한 이득들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일본이나 중국들 다양한 국가들에서 간척 사업을 벌여서 갯벌을 육지화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요즘은 좀 더 복원하고 육지를 다시 갯벌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갯벌이 늘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네. 갯벌이 사라진다면, 갯벌이 없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get벌이 없는 지구 어떨까요? 갯벌이 없다면 아마 지금처럼 많은 혜택은 못 누리겠죠. 그러니까 갯벌이 예전에는 그 천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 그리고 공장을 세우기 위한 이제 공장지로서 많이 매립이 됐는데 그렇게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대표적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새만금과 시아오가 있는데요. 네. 새만금과 시아오를 매립한 후에 거기에 사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만큼의 해양 생태 서비스 가치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혜인 교수님, 그러면 해양 생태계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바다를 통해 얻는 이득, 이것을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생태계 서비스는 특히 갯벌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는 무궁무진하죠. 네. 예를 들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다양한 먹거리들, 해산물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갯벌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공급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갯벌은 이제 해안과 그다음에 육지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들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나오는 다양한 유기물들, 오염물질들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죠. 이것이 이제 조절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갯벌을 이렇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이제 체험도 하고 갯벌에서 즐기고 웃고 놀는 것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문화 서비스라고 문화 서비스. 하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지지해주는 서비스라고 해서 서포팅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지 서비스,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다 합치면 우리가 갯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연간 17조 원에서 18조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갯벌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크게 더 이상 갯벌이 피해를 입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갯벌들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갯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갯벌법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갯벌을 피해 입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갯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갯벌법은 이제 갯벌과 갯벌 주변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토탈 패키지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간척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피해를 입은 갯벌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이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갯벌들은 육지화된 갯벌도 있지만 이제 염전과 같은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진 갯벌들도 있는데 이런 폐염전들을 제방을 허물어서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충남 서천에도 유부도 역간척이 있고요. 부나모 역간척이 있습니다. 이런 역간척을 통해서 갯벌을 복원하고 해수를 유통해서 거기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갯벌에 있는 생물들을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예. 이종민 박사님,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두 분 티키타카가 좋으시네요. 주머니 바꿔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노력은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올해 2022년부터 시행한 이제 복원 사업인데요. 이게 갯벌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염생식물, 갈대, 칠면초와 같은 염생식물을 갯벌에 이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복원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탄소 흡수력을 증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또한 이제 생태적인 기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대상지가 전남 신안, 그리고 제주 서귀포, 충남 서산, 충남 태안 이 네 군데로 먼저 대상지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사업이 지속되다 보면 갯벌의 탄소 흡수력과 그리고 실제 생태 명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해양 생태 서비스가 증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덕분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갯벌 생태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오늘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간척을 하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왔는데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여기서 얻는 폐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면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몰라보게 급변하는 세상, 과학계별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놓치면 안 될 과학계의 따끈따끈한 이슈들,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와인의 떫은 맛을 이용한 모바일 이식용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점점 넓어져만 가는 이 맛 때문에 고민하는 천만 탈모인들의 한숨을 줄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와인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은 접착력과 코팅력이 강해 모발을 붙일 수 있는 생체 친화적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성이 없어 피부에도 안전한 이 기술, 탈모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 같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육류 부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상한 고기 때문에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요.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육류의 부패를 측정해 더욱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겨울철 냉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꺼내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런 상상을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아니, 왜? 하우스 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겨울철 차가운 외부 공기와 덜 차가운 땅속 물 온도차가 발생하는데요. 냉매가 기체에서 액체, 다시 기체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원리로 매우 차가워진 땅속 물을 여름까지 저장한 뒤 찬 공기로 바꿔 이용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동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기존 열교환 기술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모든 과학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예,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갯벌과 블루카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정말 좋았고요. 예. 이를 통해서 이제 갯벌과 블루카본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저도 그동안 이제 학자로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자,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갯벌. 그동안은 갯벌을 막연히 좀 그냥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거 오늘 확인을 하고 나니까 정말 갯벌을 잘 지키고 또 복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라는 거 아마 모두가 그렇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 갯벌을 보호하기로 약속해줘. 네. 네네. 죄송합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